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사실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고점을 아직까지 갱신은 못하고 오늘 일단 반등을 그래도 한 8.86% 정도 코스피 200 기준으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간만에 좀 매크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노트가 그 펜이 이제 모니터를 좀 몇 대 추가를 하고 나서 지금 좀 잘 안 돼가지고 펜을 못 쓰긴 하는데, 결국은 길게 봐서는 사실 이게 추세로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금융시장이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얼마 남진 않았어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왜 얼마 남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금융시장은 본원 통화랑 이제 신용 창출, 이제 예대율이란 딱 두 가지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거는 본원 통화라고 하면 그냥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편할 텐데, 이제 그 돈이 있고 그걸 이제 은행이 신용을 써서 이제 곱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 대출로 예금이 만들어지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냥 좀 이해하시기 쉽게 생각하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의 총량이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예대율 기준으로 했을 때 95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진짜 펜이 없으니까 되게 힘든데 95까지밖에 못 쓰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쭉 계속해서 랠리를 할 수 있었던 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건국할 때가 한 26 정도 됐었거든요. 26 정도 쭉 95까지 가계부채가 많네 했지만 9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95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지만 90 한 2 정도 됩니다. 지금 은행들이. 그러니까 그럼 돈이 없네 라고 나타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금융으로 갑니다. 돈들이. 그러니까 결국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금융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보험사랑 이제 그런 이금융 쪽이. 근데 이금융 쪽이 예대율이 지금 한 70 정도였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지금 급격하게 대출이 나가면서 한 77 정도까지 몇 개월 만에, 지금 한 4, 5개월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95가 된다라고 치면은, 이제 95가 된다고 치면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제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사실 위기는 터질 겁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속도로 제가 그냥 고려해 봤을 때 길게 잡아야 1.5년 정도, 한 1.6년에서 한 1.5년 정도, 그 정도 남아있다. 계속 그때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도 튀고 자산 시장도 이제 망가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그거는 이제 정해진 엔딩의 결말이고, 그러니까 영화의 결말은 이제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제 그 영화 결말 전까지의 움직임은 사실 추세에 따라 움직이긴 할 거거든요. 결론은 안 좋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무빙이 어떻게 되냐를 사실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지금은 데이 트레이딩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보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사실 그런 결과도 크게 중요하진 않겠다. 어차피 단기로 따라가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한번 보면은 상대 강도 처참합니다. 코스피 200이 압도적이에요, 이제. 네, 그래서 다 열의하고요. 대다수 자산이 이제 전기전자 정도 딱 마지막으로 남아 있고, 이제 지주가 들어있는 제조업 정도 딱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나 증권도 다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이제 마지막 딱 주인공 정도 살아남아 있다. 이제 요거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아직까지는 나머지 조연들은 이제 다 죽었다. 처참히 지금 사망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인공만 남았고, 주인공이 죽기 전까지는 일단 영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전자 정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순간 사실 증시도 무너질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결국. 그래서 지금 계속 금리도 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융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는 올라갔지만. 그래서 미국 쪽으로 살펴보면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 좀 증가가 됐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롱 포지션이 좀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나스닥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합의는 됐죠. 아무튼 주가는 뭐 큰 폭으로 반등을 한 상황이고, 근데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역축이기 때문에 순매도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 200 전체예요. 전체. 그 DXI 반도체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좀 다시 반등은 하고 있다. 거의 뭐 엄청 올랐죠. 결국 한 7배 올랐죠. 이때만 해도 한 7배 정도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은 3월 만기 이후로부터 61조를 매도를 쳤어요. 외국인이 현물만. 선물까지 누적해서 보면은 선물은 한 4조 정도. 그래서 합쳐서 뭐 거의 65조 가량 지금 3월 만기 이후로부터 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불안한 요소는 가장 큰 건 이제 선물을 매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외국이 물량을 계속 다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연초 이후로는 현물이 94조를 매도를 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18조 정도를 매도했다. 물론 이제 선물은 없어지는 것까지는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수급이 매우 좋지 않죠. 수급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뭐 기껏 해봐야 뭐 몇백억, 몇천억 있는 사람이야 고점에 팔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은 뭐 수백조를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직전에 계속 팔고 나가는 거긴 합니다. 이제 고래가 이제 연못에 나갈 때 사실 미리미리 조금씩 팔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뭐 비중은 줄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제 비중이 진짜 줄었다까지 갈 정도면 이미 증시가 다 작살이 나고, 아 이제는 진짜 팔았네 라고 갔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조금 투자자로서의 보기는 조금 어려운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고 나서 얘기하는 건 되게 쉽기는 하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 조금 매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긴 시계열에서는 뭐 좋지 않은 거는 똑같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36.2조 정도 되면서 뭐 지난 방송 대비로도 뭐 거의 한 2천억 가량 증가가 되면서 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제 증가폭은 조금 많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뭐 대다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뷰에 없는 것만 보도록 하죠. 없는 거 이제,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 넣은 거, V코스피 상당히 높은 수치로 올라갔었다가 조금 내려오고 있고, 여전히 근데 너무너무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변동성 지표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거의 뭐 급락할 때 수준의 높은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 그거랑 다르게 이제 빅스는 아직은 평온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이 사실 더 불안하긴 해요. 지금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 고점을 넘냐 마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RSI가 사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좋게 보고 있진 않긴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조금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 니케이도 일단 넘어가는 거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한다면 이제 뭐 일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럴 것 같고, 이제 유로스톡스도 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되고 뭐 추세가 좋지는 않아요. 다 지금 항생도 그렇고 기준선 방향도 여기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긴 양대 음봉이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고 좋진 않아 보이고, 달러 인덱스도 또 올라가고 있고, 뭐 사실 금융시장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지금 이제 국면은 아니긴 합니다. 달러 원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다시 1,500원 초반으로, 위안은 뭐 여전히 사실 강하긴 합니다만, WTI도 뭐 계속 사실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기준선 방향이라도 내려오긴 했어요.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뭐 금은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국고 10년도 뭐 조정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볼린저를 한번 치긴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여서 뭐 굳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고 싶은 저는 자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채도 뭐 마찬가지죠. 많이 돌파가 됐고 결국 눌림에서 돌파가 됐고 언제든 조정은 보일 수 있겠지만 굳이 이제 들어가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단타로 볼 거 아니면 뭐 삼성전자도 이제 결국은 한번 돌파되는 걸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러게요. 뭐 일단 추세상으로 문제는 없긴 해요. 다. 그러니까 사실 대다수가 이제 아까 좀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긴 했고 항상 이런 데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 하고 삼성전자는 뭐 아직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뭐 이제 강력하게 롱으로 본다면 뭐 저는 그냥 기준선 뚫리면 파는 게 가장 심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준선 뚫리면 팔자. 기준선 계속 올라올 테니까 결국 기준선 뚫리면 저라면 팔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일단 뭐 기준선 뚫리면 팔자 이 마인드로 계속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번 기준선 근처까지 눌렸다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뭐 저라면 그냥 사실 여기서 팔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속도 매매를 하니까 사실 속도 매매를 할 텐데 그냥 속도 매매하는 거로 한번 보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 먼저 보면은 결국 날로 봤을 때 이제 뭐 날로 속도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만 날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장기로 보는 거는 저는 1시간으로 보고 단기로 보는 건 이제 사실 15분으로 보는데 두 개를 다르게 보기는 해요. 이제 자산을 어차피 대다수가 사실 일봉 매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일봉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결국 TSR 이제 10이랑 22평 거리가 여기서부터 사실 이미 안 좋아지고 있어요. 속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사실 요 봉에서 이미 팔았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매도 시그널도 나오죠. 이게 이제 RSI 볼린저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RSI가 70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이제 뜨게 됩니다. 이 세모는 이 볼린저 밴드 두 개가 동시에 터치될 때 이렇게 세모가 뜨게 되고 그러니까 익절을 하는 게 이럴 때 익절을 하고 다시 이제 재진입 시그널로 해서 재진입을 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이제 과열일 때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지금 속도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제 RSI 같은 경우는 속도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TSR이 속도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라면 사실 팔고 굳이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본다고 치면은 여기서 속도 떨어졌을 때 그냥 저는 팔고 진입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다가 그냥 여기서 다시 또 팝니다.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쭉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속도가 올라온 이 지점에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뭐 약간 손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닌 그 정도지만 만약에 이게 크게 빠졌으면은 내가 그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약간의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ER이 이게 카프만 ER을 제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하는 건데 뭐 카프만 ER 뭐 뭔지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가 횡보 추세냐 진짜 추세장이냐 나타나는 건데 지금 롱 추세가 횡보 추세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나스닥도 똑같이 보면 나스닥도 횡보 추세인 거예요. 카프만 이알로 봤을 때 횡보구나. 그러면 굳이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 속도도 반대로 가는 이 상황에서 롱으로 가야 될까? 나는 그냥 속도가 꺾이면 바로 팔겠어. 왜냐면 사실 이렇게 속도 좋을 때 그냥 잘 먹고 나서 굳이 여기서 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언제든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아. 그냥 빠르게 팔고 다시 속도가 올라오면 사겠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추세까지 올라오면 사겠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골드도 살펴보면은 골드 같은 경우에도 좀 뜨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잠시만요. 골드가 TSR이 안 뜨네요. 뜨네요. 골드도 이미 속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롱으로 갈 필요는 없다. 사실 하방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게 결국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진 않았어요. 추세가 꺾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준선 방향이에요. 위에가 이렇게 있으면 기준선이 윗방향이고 이게 아랫방향이라는 건데 기준선이 윗방향이니까 뭐 사실 추세는 롱인데 속도가 빠지고 있으니까 굳이 건들고 싶진 않다. 근데 여기는 기준선 방향도 미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긴 추세도 안 좋고 속도도 안 좋네. 그럼 최악인 거죠.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그러니까 속도는 내려가고 추세는 그래도 위네 이제. 근데 이제
기준선보다 밑에는 있네. 좋지는 않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 추세는 미치지만 속도가 올라오고 있네. 그러니까 사실 굳이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코스피 200 그래서 살펴보면 코스피 200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굳이 들고 가고 싶지는 않다. 이제 속도 올라가고 추세 올라갈 때 나는 그냥 매수를 하겠다. 이제 그게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렇다 바로 빠지면 팔겠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일봉이 추세가 어차피 길게 나온다. 이제 이거 먹고 이때 그냥 안 먹고 난 이때 또 먹는다. 횡보장 굳이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제 뭐 코스닥으로 봐도 선물이고 뭐 코스닥으로 봐도 뭐 사실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굳이 건드리고 싶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긴 기준선 방향 떨어지니까 더 상황이 안 좋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뭐 개별 종목들 보면은 뭐 삼성전자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굳이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나는 들고 가고 싶지는 않다. 다시 올라갈 때 사면 되잖아요. 이제 굳이 이제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면 되고 뭐 하이닉스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뭐 굳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구나. 건드리고 싶진 않구나. 굳이 애플은 아직 속도가 떨어지진 않았구나. 속도가 떨어질 때까지는 들고 가보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줄진 않았는데 추세가 너무 완만하구나. 뭐 굳이 완만한 애를 들고 가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은 있겠죠. 알파벳은 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굳이 들고 있어야 될까?의 문제인 거고 엔비디아도 속도가 줄어드는 판국에서 내가 굳이 들고 가야 될까?의 문제인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줄어든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가 반대니까 이것도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둘 다 충족할 때 가도 충분히 늦지 않는 거죠. 여기도 이미 여기서 속도가 꺾이는 마당에서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아마존도 뭐 메타 플랫폼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속도가 떨어지는데 내가 들고 가야 될까?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굳이 지금 대다수가 좋지 않다. 이제 속도가 좀 올라오고 저는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사실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이걸 긍정적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계속 리스크 관리하면서 그냥 어찌됐든 뭐 또 갈 가능성이 또 0은 아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 정도는 대출이 더 나갈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0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가 또 오면 그때 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